지금 또 얘기했던 대부분의 부작용들, 결론은 그거예요. 수술이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필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 좀 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 아닌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밝음 나노안과 김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또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 부작용들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외에도 중간중간에 환자분들이 또 어디서 많이 듣고 오셨나 봐요. 찾아보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얘기도 조금 더 추가해서 오늘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모든 의사들이 병원마다 이제 이거 얘기 안 해주는 병원은 없어요. 이거를 요즘은 얘기 안 하는 병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흔한 겁니다. 모든 다초점이 아니라 모든 눈 속에 들어가는 렌즈에서는 빛번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초점, 다초점 다 생기는데 다초점은 회절형을 요즘도 많이 써요. 그래서 회절형이 동심원처럼 여러 개가 이제 그 렌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빛이 산란이 되고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산란이 되는 빛들이 이제 눈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번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번짐은 대부분 자연히 없어져요. 10명 중에 9명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없어집니다. 10명 중에 1명은 평생 남는다고 보고요. 한 2년까지 안 없어지면 평생 남는다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보통은 수술하고 한 달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빛번짐이 있을 때는 어쨌든 주의할 게 사실 야간 운전이에요. 운전 외에는 크게 생활에 제약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보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은 되진 않는데 운전할 때는 앞차에서 빛이 나오니까 이게 시야에 장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좀 조심해 주시고 이게 편광 렌즈가 들어간 안경을 쓰면 좀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적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굳이 좀 권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렌즈를 착용을 해도 사실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수술 전에 혹시나 야간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빛번짐이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다초점은 특히 조금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달고 사는 겁니다. 의사들이 처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년 이상 빛번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달고 사는 건데 제가 수술을 다초점 렌즈가 2만 개는 썼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빛번짐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사실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또 많고 하니까 또 최근에 하신 분들도 다 듣고 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정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후발백내장 거의 무조건 생긴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9명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교과서 기준은 사실 옛날 기준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게 얼마나 생긴지 통계는 따로 자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해보니까 수술하신 분의 한 90% 정도 생기고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안 생기는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 다 레이저 치료 그냥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후발백내장이 아니더라도 분황 전락에 위축이 오면서 렌즈가 틀어질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가끔 산동해서 한 번씩 체크할 필요는 있어서 겸사겸사로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끼어있고 좀 진행할 것 같으면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황에 혼탁이 생기는 건데 딱히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고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레이저가 특별히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글리스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렌즈가 표면이 약간 반짝거리고 촌탁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실리콘 재질이나 아니면 예전에 아크릴 재질 같은 걸로 만들었던 렌즈들이 좀 그러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렌즈들이 색이 변해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색이 변해도 환자분들이 대부분 안 느끼니까 99%가 안 느끼니까 사실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요즘도 아크릴 재질 렌즈가 아직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대부분 시력의 변동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요즘은 그런 것들까지 이제 개선된 렌즈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이런 얘기는 너무 오래된 부작용 얘기는 환자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렌즈가 빠진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수술 과정이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빠진다기보다는 중심 이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력이 갑자기 변동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격렬한 운동을 했던가 아니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가 아니면 눈을 다치던가 눈을 너무 세게 비비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의 시력 변동을 갑자기 느끼기 때문에 그때 빨리 와서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자리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백내장 수술한 지 한참 됐는데 렌즈가 빠진다. 이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모양체 소대라는 이 조직이 망가져서 이 렌즈가 틀어지게 되는 거고 렌즈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모형체소대가 약해져서 렌즈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약해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수술할 때 테크닉을 좀 잘 쓰면 제가 수술한 분 중에 특별한 이벤트 없이 생긴 경우는 한 2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예 뭐 하여튼 빵프로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수술 테크닉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장기적인 예후까지 생각하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경험 있는 의사한테 받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수술 안구건조증은 100%입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모든 눈 수술이 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각오하고 하시고 이거는 반대로 대부분은 힘들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힘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요즘 이제 IPL이라는 이제 치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약도 좋은 것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관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면서 지내시면 뭐 괴로울 정도까지는 잘 없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뭐 쇼그렌 증후군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수술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게 백내장 어차피 병이라서 안구건조증이 생긴다고 수술할래 말래 따질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또 얘기했던 대부분의 부작용들 뭐 결론은 그거예요. 수술이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필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 좀 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 아닌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다 인지를 하면서 환자분들 힘들지 않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밝음 나눔안과 김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